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제가 월드컵, 올림픽 이런 스포츠 빅 이벤트 유치를 추진했던 각 정권, 정부들의 어떤 성적표를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뭐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또 룰이 도출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른바 우파 정권 유치 성공, 좌파 정권 유치 실패. 이번 방송에서는 그 방송의 연장선 상에서 그러한 방정식 도출과 관련해서 과연 그러한 원인이 그러니까 그런 방정식에서 일관된 하나의 그런 원인이 도출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각 정부별로 성공 또는 실패에서 우리가 좀 일관되게 볼 수 있는 어떤 유치 전략의 어떤 차별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첫 번째로 노무현 정부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정부는 두 번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지만 두 번 다 실패를 했죠. 물론 처음에 도전에 나섰던 2010 동계올림픽, 이것은 원래 시작은 김대중 정부 말기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002년 8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서 2010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이제 공식화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정부의 입장문을 보면 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나라 동계종목의 육성과 발전 등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세계 평화 공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대중 정부 말기에서 시작한 2010 동계올림픽 유치 전략의 주요 포인트의 하나는 한반도 평화이죠. 남북 평화. 이런 남북 평화 마케팅이 고스란히 그 다음에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하나 전환하고요. 예. 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보여지는 이 2010 동계올림픽 유치 전략의 주된 포인트는 바로 이제 한반도 평화론, 남북한 평화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인 이 한반도에서 평양에서 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 IOC가 지향하는 뭐 평화, 화합, 이 올림픽 정신, 여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IOC 이 위원들의 그 호의적 평가를 목표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 마케팅 전략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03년 6월 23일 청와대에서 세계 통신사 기자와의 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평창에서 2010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고 남북이 협력에 대회를 치를 것. 남북협력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남북 간 새 교류의 계기를 마련할 것.
남북 간 공동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 상황이 많이 달라진 뒤 IOC가 적극 검토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평창 2010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한 어떤 의향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러한 남북 공동 개최 이야기는 강원도에서도 초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기자회견 여러 번의 기자회견에서 2010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게 되면 뭐 남북 공동 개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필을 하는 것이죠. 국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남북 평화 마케팅을 추진을 하는데 과연 이제 결과는 어땠는가? 과연 그것이 효력이 있었나? 2003년 7월 2일이죠. 체코 프라하에서 열렸던 IOC 총회에서 이 2010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이제 투표로 선정하는데 이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고 또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죠. 요 불참 문제가 나중에 실패한 여기에 어떤 책임론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1차 투표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107표 중에서 IOC 위원 107표 중에서 평창이 51표를 얻었고 밴쿠버가 40표, 찰스부르크가 16표를 얻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이제 평창이 1위가 됐죠. 그런데 과반수를 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밴쿠버와 2차 결선 투표에 나갔는데 이게 우리는 2표만 더 얻는데 그쳐서 53표를 얻는데 그쳐서 56표를 얻은 밴쿠버에 이제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남북 평화 마케팅은 실패에 이르렀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강원도는 2014 바로 이제 2014 평창 동계올림픽도 유치 도전에 나서죠. 물론 나서기 전에 이제 전북 무주와의 국내 개최지 선정 어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KOC 개최지 선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강원도 평창을 국내 단일 후보지로 선정함에 따라서 이제 강원도가 다시 재도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제 2004년 12월 30일 날 대한올림픽위원회 결정으로 평창이 2014 동계올림픽 국내 개최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2005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유치 활동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2005년은 이제 노무현 정부죠. 이때는 지난 2010 평창 동계올림픽보다도 더 이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자존심도 있겠죠. 정부가 범정부적 체제로 총력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이제 관련 저서에 보면 그때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강원도와 KOC가 협의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각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로 해서 고위 전략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방향을 결정하는 등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유치전에 나서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이슈가 하나가 생깁니다. 어떤 이슈가 생기느냐 하면
이때 이제 2006년 그 다음에 2006년 그 5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죠. 근데 그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 열린우리당에서 이 2014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공약으로 내걸습니다. 공약으로 내걸고 또 이때 열린우리당 강원도지사 후보도 여기가 이제 되면 강원도지사가 되면 2014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그때 당시 강원도지사이고 현역 강원도지사이고 또 이제 2006년 5월 지방선거 강원도지사에 나서는 이 김진선 그 한나라당 후보는 당시 한나라당이죠. 후보는 이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칩니다. 예. 이거는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그런 남북 공동 개최 그런 이슈를 제기했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논의되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을 했죠.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 정치적 공방을 뒤로 하고 그 다음 해 이제 2007년 7월 4일이죠. 과테말라 시티에서 열린 그 IOC 총회에서 이제 이 20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지난 2010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서는 참석을 못했고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또 책임론과 결부해서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고 IOC 의원도 만나서 맨투맨으로 만나서 그 유치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막강한 상대 그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러시아 휴양지 소치가 최대 경쟁자였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IOC 총회 연설에서 분단 국가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하는 역사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이제 그런 내용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남북 평화 마케팅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과연 IOC 투표권을 가진 IOC 의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었겠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유치 대표단은 그 프리젠테이션에서도 이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 이것을 마케팅의 그 최고의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2010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때도 그 PT 때 영상으로 나왔던 그 이상가족 이영희 할머니 영상을 했었는데 이 2014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이 이영희 할머니의 영상을 트는 것이죠. 물론 2010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후 약 4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때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할머니가 아들에게 사연을 담아 쓴 편지, 그 편지에는 할머니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함께 그 편지에 담는 그 영상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감동적이었다라는 그 평을 남기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그 IOC 의원들에게 너무 좀 오히려 투표를 결심하는데 우리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좀 분위기가 너무 침울하다고 할까요? 그런 또 평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
유치 대표단은 나름 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때는 이제 국정원도 동원이 돼서 과연 이제 그 유치 가능성이 얼마가 되냐라고 알아보는데, 내부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 속에서 바로 이제 7월 4일 과테말라 시티 IOC 총회에서 투표에 들어가는데 러시아 소치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1차 투표에서는 97표 중에 평창은 36표를 얻었고 러시아 소치는 34표를 얻었는데, 일단 이게 또 과반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결선 투표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차 결선 투표에서는 이제 3표가 추가돼서 100표가 되는데, 투표 수가, 거기에 평창은 47표를 얻었고요. 러시아 소치는 51표를 얻게 됩니다. 결국 2010 동계올림픽 유치에서의 그 악몽, 프라하의 악몽이 재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두 번의 그 유치 도전 다 실패로 되는데요. 이게 과연 남북 평화 마케팅, 평화 공동 개최, 이것이 과연 그 효력이 있었냐?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0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는 그때 국제 정세는 어땠냐? 바로 북한의 2차 핵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이었죠. 2002년 12월 31일 북한은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관을 추방을 하고요. 2003년 1월 10일 핵 비확산 조약을 또 탈퇴합니다. 일방적으로. 바로 2차 핵 위기죠. 그런 핵 위기에 과연 남북 평화 마케팅이 과연 소구력을 가졌겠는가? 또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하던 2006년, 2007년, 그때 뭐냐? 그때는 북한 핵 실험으로 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였죠. 바로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 실험을 감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됐던, 국내적으로 현실화됐던 그런 시기란 말이죠. 과연 그런 시기에 북한 핵 위기가 국제 이슈로 부각되던 시기에 과연 동계올림픽 유치가 남북 간 평화와 화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아젠다, 마케팅 전략이 과연 IOC 위원들의 표심에 긍정적으로 설득력 있게 미쳤는가?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두 번에 걸쳐서 동계올림픽 2010,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지만 두 번 다 실패를 했고, 그 실패로 끝난 유치 전략의 주된 포인트가 남북 평화였다. 또는 또 일각에서는 남북 공동 개최까지 또 꺼내 들었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는 한번 문재인 정부의 남북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